선물왕 짱천재. 옵션의 정의 및 손익구조 알아보기. 먼저 옵션이란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일, 지정 가격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위치를 이전한다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겨야 하나 고민일 때, 회사의 이전이 혹여 불발될 경우, 자본 활용 면에서 불리할 경우, 아니면 거주지 선택이 어려운 경우 이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겠죠.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부동산 분양권이라는 옵션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집을 사는 것이 아닌 부동산 분양권을 매수함으로써 해당 일에 처한 상황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도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보단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에 대한 보상인 프리미엄을 중개사에게 지불한 대가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직접 사는 대신 분양권을 매수함으로써 회사 이전 취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고 자본 활용의 효율을 강화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권한을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옵션의 구성 요소로는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옵션과 옵션 가격인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옵션을 매수하는 매수자와 그 권리를 파는 옵션 매도자가 있습니다. 이 옵션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옵션은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제한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옵션은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불리하게 움직일 때 손실을 상쇄하는 해지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기초 자산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도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수취하여 수익을 내는 스펙 거래나 특정 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옵션의 가격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옵션의 가격은 기초 자산 가격, 행사 가격, 만기까지 남은 잔존 기간, 기초 자산의 변동성, 그리고 이자율,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앞전에 기초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옵션은 2가지로 나뉩니다. 기초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콜옵션 매수자는 지정된 행사 가격에 해당 기초 자산을 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콜옵션 매도자는 지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판 것이기 때문에 기초 자산 가격이 지정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을 예상합니다. 콜옵션 매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콜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먼저 지불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손익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 자산 가격이 지정한 행사 가격을 넘어 점점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매수자는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콜옵션 매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콜옵션 매수자와는 달리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시작하게 되므로 콜옵션 매도자는 손익이 플러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을 넘어 점점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콜옵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콜옵션과 반대되는 개념인
풋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풋옵션이란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풋옵션 매수자는 지정된 행사 가격에 해당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풋옵션 매도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지정 가격 이상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을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풋옵션 매수자 역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손익이 마이너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하로 점점 하락하게 된다면 풋옵션 매수자의 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풋옵션 매도자는 초기에 옵션 가격을 수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손익이 플러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하로 점점 하락할수록 그에 따른 대가를 매수자에게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풋옵션 매도자의 손실은 무제한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만큼 지불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손익이 음수인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반면에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만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손익이 양수인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옵션의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옵션에는 유럽식 옵션과 미국식 옵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럽식 옵션은 만기 시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옵션이며 미국식 옵션은 만기 전 언제든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옵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옵션은 유럽식 옵션을 추종하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권리 행사는 만기일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 옵션의 권리 행사와 그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행사 가격이 325인 코스피 200 콜옵션을 4.72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한 계약 매수했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고 코스피 200 지수의 현물 종가는 330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현물 종가가 콜옵션 행사 가격인 325보다 높은 330이므로 이익 구간 내에 진입해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옵션 매수 시 프리미엄 비용을 지급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인 4.72에 코스피 승수를 곱해주고 계약수를 곱해주면 118만원의 결제 대금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도래한 보유 옵션이 이익 구간 내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에 125만원의 행사 배정을 받아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행사 가격이 325인 코스피 200 풋옵션을 1.05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한 계약 매수했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고 코스피 200 지수의 현물 종가는 326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현물 종가가 풋옵션 행사 가격인 325보다 높은 326이므로 이익 구간 내에 진입하지 못해 옵션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옵션 매수 시 초기에 프리미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옵션 가격인 1.05에 코스피 승수와 계약수를 곱해주면 26만 2,500원의 초기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옵션을 매수했지만 만기일이 도래한 보유 옵션이 이익 구간 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옵션 매수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옵션의 정의 및 특성과 콜옵션, 풋옵션의 손익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